안녕하십니까,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입니다. 시중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과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 책과 강의를 본 사람은 국내에만 수백만 명? 아마 그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책과 강의, 최소한은 유튜브 영상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참 인생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not to do,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고 to do, 해야 할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하고 있으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무리 배우고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먼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만 하지 않으신다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에 대해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가요?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가시죠. 첫 번째,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는 습관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습관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무조건 빠르게 20대 때, 30대 때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더라도 일주일 이내, 2주일 이내, 한 달 이내, 1년 안에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다 보니까 제가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뭐만 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고, 아, 이건 나랑 길이 안 맞는다. 별의별 변명거리를 다 대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오죽하면 아버지가 너 이제 별명 앞으로 작심삼일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그릿에서 얘기했죠. 부자는 단기간의 열정보다는 꾸준함의 열정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대 때 저라면 지금쯤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면 성과가 구독자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거 단기간에 포기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꾸준한 열정으로 지속하면 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도전할 때 꾸준한 열정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부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 학력이 어떻게 돼? 너 어느 집에서 살아? 너 어떤 차 끌어? 이렇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지출, 감당할 수 없는 지출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부자는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안 쓰나요? 부자도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 부자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하기 전에 본인의 내실을 갖추는데 훨씬 더 집착을 합니다. 본인의 능력, 전문성, 비전, 가치, 자기 개발, 자기 관리, 먼저 본인의 내실을 갖추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전에 본인의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본인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착각하는 순간 남들에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별론데? 이게 되겠어? 이게 돈 벌리겠어? 야,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것에 그래? 그게 낫겠다. 아, 그래,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안 해야겠다. 포기할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본인의 능력, 가치관, 비전, 목표가 명확하고 뚜렷한 사람은 이렇게 남의 얘기에 흔들릴까요?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꾸준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본인이 이런 우선순위에 맞게, 순서에 맞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본 부자 중에 부정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들은 된다고 믿고 되는 방법만 찾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부자는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컵에 물이 반밖에 안 차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언컨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20%, 200%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도전하려다가 넘어졌으면 그건 뭔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도전했어? 그냥 가만히 있지. 아, 그냥 안정적이게 있지 왜 쓸데없이 도전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넘어지지. 근데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 나아가려고 노력했구나. 분명히 저 도전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비우지 마세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져도 우리는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절대 보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네 번째, 적당함에 만족하는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적당함에 만족합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이 정도 대충 하자.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워. 이 정도면 되겠지. 뭔가 적당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적당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꼭 달성해야 되는 중요한 목표라면 아, 이게 과연 최선일까? 최선의 방법일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결과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본인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과정이란 것을 아주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었는지 그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직원분들은 대표님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대표는 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이게 좀 더 낫지 않아요?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직원분들한테 다른 방법들, 더 좋은 방법들을 요구를 하죠.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은 좀 유별나. 이제 이 정도면 됐는데 충분한데 어떻게 더 하라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당함으로는 차별성을 만들 수 없고요. 차별성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최선을 찾는 디테일이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는 적당함을 인풋하지 마세요.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최선의 디테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최선을 찾는 디테일입니다. 다섯 번째, 돈만 쫓는 습관입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돈만 쫓았습니다. 여러분, 돈만 쫓다 보니까요,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던 길을 가게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밤샘 근무는 기본이고 직원과의 갈등, 업체와의 갈등, 돈에 대한 압박, 정말 사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돈만 쫓았다면 저는 사업을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자유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유.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돈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자유를 줍니다. 부자는 돈이 자유를 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만 쫓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돈만 벌겠다고 그냥 포기하자,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리게 됩니다. 반면에 자유를 쫓는다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자유가 맞는지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자유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자유를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자유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테 마음껏 베풀 수 있을 때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오늘은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의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제가 20대 때 항상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지금 즉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매일 보는 곳에 붙여놓고 휴대폰 배경화면도 좋고요.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모니터에 붙여놓으셔도 좋고요. 본인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세요. 이미 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시청 지속 시간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